안녕하세요.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? 아프시면 절대 안 돼요.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울적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럴 때 우울해지면 더 아플 확률이 많으니까 꼭 웃으시고 오늘 또 행복하게 시작하세요. 제가 오늘 할 그 주제가 캐나다 의료 시스템 100배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뭐 말이 많잖아요. 느리다, 뭐 여기서 기다리다 죽는다.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참 많은데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 느린 것도 못 느꼈고 의사도 제대로 바로바로 만났었고, 그러니까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,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인제 소도시도 살아보고 대도시도 살아보니까 소도시가 쪼끔 더 늦어요. 보니까 의사가 작아요, 많지가 않아서. 근데 대도시는 의사가 좀 많은 대신에 쪼금 빨리빨리 되는 것도 있고, 근데 이제 의사마다 자기 성향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또 많은 환자를 보는 의사도 있고, 어느 정도 좀 쪼끔 보면서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의사도 있는데,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안 아플 때 닥터를 미리 보고 지정해 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캐나다로 오실 때 먼저 하실 게 있어요.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접종, 그 예방 접종 그 기록 있잖아요. 그거하고 만성 질환이 있거나 또 장애아가 있거나 고질병이 있는 뭐 어린아이라든가 어른들은 꼭 그걸 영어로 그 의사한테 떼어 달라 그러면 다 떼어 줄 거예요. 그거를 가져오셔 가지고 여기 와서 그대로 패밀리 닥터한테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좀 한국은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하고 큰 대학병원도 쉽게 다니고 이러는데, 여기는 이게 시스템이 분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밀리 닥터라고 우리 가족을 전체 돌봐주고 관리하는 의사예요. 그러니까 큰 수술이라든가 큰 진찰은 하지 않아요. 기본적으로 혈압, 당뇨, 그리고 이게 간단한 거 감기 증상, 그리고 어디가 이상이 있어? 그러면 그거를 인제 스페셜 닥터 때 그 오퍼하는, 이렇게 딱 이렇게 패밀리 닥터와 스페셜 닥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가 모두 이 패밀리 닥터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, 사실은 그 오면은 반드시 패밀리 닥터부터 사실은 지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잘 모르는 데다가 영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이 패밀리 닥터를 미리 지정을 안 해요. 미리 안 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 가기 되게 싫어하죠. 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와서는 무지 좋아해요. 왜냐, 내가 자주 가고 활용을 해야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갑작스럽게 뭔 일을 당하지가 않아요. 정말 그러더라고요. 근데 미루는 데다가 영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파 가지고 갔어.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환자가 많아. 그러면 엄청 기다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보통은 있잖아요. 자주 제가 다니다 보면은 패밀리 닥터는 뭐 한 10분 5분 기다렸다 들어가고요. 거의 이렇게 워크인 클리닉 가도 뭐 1 시간 내로 거의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잘 활용하느냐 못 활용하느냐는, 어쩌다 한 번씩 가면 활용을 잘 못해. 저처럼 자주 가야지 활용하고, 자주 가는 사람이 병이 없습니다.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제 경험하고 주변의 경험들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여기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안 아프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,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거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. 참,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여기 의약품 굉장히 비쌉니다. 2배 내지는 3배로 비싸요. 그래서 다른 약들은 여기서 다 인제 어느 정도 어차피 해야 되지만, 그 연고 같은 거, 그리고 항생제 처방이 정말 안 되는데 꼭 한국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귀가 아프다거나 편도 가 갖고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거는 항생제를 좀 먹어 주면 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 항생제하고 후시딘, 마데카솔 가져오면 좋아요. 왜냐면 후시딘, 마데카솔이 여기서 있어요. 인제 폴리스포린인가 그 다른, 그리고 엔티바이어리 오인트먼트라고 연고랑 다 있는데 비싸요.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 뭐2 3천 원 왜냐면 사죠. 후시딘, 마데카솔. 근데 여기는 3 배를 막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사 오면 여름에 모기 물리고 벌레 이렇게 애들 막 다니고 그럴 때, 왜 우리도 땀 나고 그러면 막 가렵고 여드름 막 생기고 뾰루지 생길 때 있잖아요. 그때 참 좋아요. 그래서 오시기 전에 그거 지참 하시면 좋고,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이 캐나다에 딱 오시면 정말 안 아플 때, 뭐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무조건 패밀리 닥터를 찾으셔야 돼요. 어떻게 찾냐면은요. 병원은 우리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가 좋습니다.
항상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. 이게 잘못 지정을 하면은요 멀어 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아서 잘 안 가게 돼요, 갈 일도.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내가 사는 동네에 워크인이라는 메디칼 클리닉이라고 써 있어요. 근데 워크인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그 클리닉을 무조건 가 보셔요. 오시자마자. 바쁘다고 뭐 안 아프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. 제 말 잘 들으면 복이 옵니다. 그래서 가셔 갖고 뭐라 그러냐면 "나 패밀리 닥터 필요하다."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줘요. "우리는 패밀리 닥터 안 해."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워크인은 모든 사람이 기다려 바로 가서 바로 진료받는 곳이 있고요. 어떤 곳은 반은 오전은 패밀리 닥터 패밀리 환자가 있고 반은 워크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면 딱 "나 패밀리 닥터 필요하다." 그러면은 자기네가 가능하면 오케이. 아니면 웨이팅 리스트 해 준다 그래요. 그랬을 때 내가 웨이팅 일단 거기에 해 놓으셔요 무조건. 그리고 물어보세요. 다른데 또 패밀리 닥터 클리닉이 있냐. 아니면은 얘네가 써 줘요. "우리 바쁘니까 너 혹시 급하면 내가 이렇게 목록을 써줄 테니까 이 치과에 전화해 봐라." 그러고 거의 그 주변에서 서너 개를 써 줍니다. 아니면은 이렇게 핫라인이 있어요, 패밀리 닥터. 근데 핫라인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왜냐면 글로 하면은 나와 먼 거리에 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의사가 한가한데를 해 줘요. 그러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. 나중에 바꾸는 것도 귀찮아요, 그거 정말.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가르쳐 준 내가 간 곳 동네 근처 그 워크인 가서 패밀리 닥터 그 멤버를 네임을 받으면 이제 전화를 해요. 전화가 좀 전화 용어가 어렵죠. 힘들면은 가서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일단 패밀리 닥터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. 기다리든 당장 하든 준비를 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요. 그리고 이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갑자기 일 터져서 이렇게 뭐 어쨌니 저쨌니 말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요. 이 패밀리 닥터가 내가 일단 지정을 했어. 그럼 온 가족상이 다 들어가요. 뭐 어린애들은 예방 접종표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내가 어디가 좀 원래 뭐 당뇨가 있어, 혈압이 있어. 아주 그냥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"영어도 안 되겠다." 이 불신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국에서 당뇨약 물론 그 약은 가져오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진료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받아야죠. 근데 1 년에 한 번씩 병원 가려고 하시는 분 꽤 있어요.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공짠데 비행기 값에 그거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해 놓고 내가 고질병이 있다는 걸 얘기해 놓잖아요. 그럼 얘네가 모니터링이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요. 한국보다 훨씬 좋은 의료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제가 인제 제가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. 엑스레이, CT 뭐 안 찍어 본 게 없고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뭐 이렇게 아팠나 몰라요 진짜. 그래 아파 가지고 인제 제가 전에 인제 유니백에 살았잖아요. 저는 인제 한국에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원래 병원 가기 싫어했고 건강 체질이었어요. 근데 인제 거기서는 정신도 없었고 준비하느라고 와 버렸는데 여기 오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인제. 인제 긴장도 풀고 이제 또 혼자 이렇게 아이들 라이드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인제 더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패밀리 닥터를 인제 갔죠. 이제 그 제일 동네 가까운 데 갔어요 그때도. 그래서 나 가 가지고 "나 패밀리 닥터 필요하다."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사실 이 가르쳐 준 거는. 이 동네 바로 갔더니 "아 우리는 여기 사람이 다쳤으니까 너 바로 저쪽으로 가 봐라." 그래서 동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못 가고 제가 한 5 분, 10분 정도 차로 가는 거리를 갔어요. 다행히 거기는 "아 그래. 오케이. 해 줄게." 이게 있어요. 그러니까 동네에 밀집돼 있는 곳에는 자리가 없을 확률이 많아요. 근데 거기서 쪼끔만 서너 블록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은 쪼금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노인네들이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. 다 걸어서 가는 데를 좋아해. 그러니까 차 타고 가는 곳이면 좀 있어요. 그래서 거길 가르쳐 줘서 제가 갔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애들하고 다 인제 가면은 처음에 기본 진료를 다 해 줘요. 그러면서 나한테 "어디가, 어디가 안 좋냐." 그래서 저는 인제 쪼끔 메디칼 용어를 많이 제가 해 가지고 갔어요. 여러분 병원 가실 때요. 메디칼 용어를 꼭 외우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. 왜냐 말을 잘 못해 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서 진료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. 그래서 저는 인제 쪼끔 영어가 인제 그 영어를 해고 갔고 더구나 인제 그렇게 지정해 놓고도 나중에 인제 처음에는 인제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언제 가장 아팠냐면은 칼리지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.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렇게
이게 이제 또 갱년기까지 막 이렇게 좀 일찍 와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연히 제가 인제 주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만져보잖아요. 또 이렇게 막 어디가 이상했나 이제 막 긴장하잖아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지체 안 됐었어요. 뭐 이게 딱딱한 게 딱 잡혀 가지고 병원 갔더니 너 이상하다. 엑스레이 찍자." 엑스레이 뭐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CT 촬영 바로 가고 그게 한 달 만에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수술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참 이상해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은 그 많이 듣고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가끔은 있잖아요. 의사도 오진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근데 본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오래 지체돼 가지고 사건이 터지는 경우 제가 많이 보거든요. 근데 그분도 그래서 수술하고요. 공짜로 완전히 혜택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혜택 받은 가족은 있잖아요. 온 가족이 옵니다. 제가 또 아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애가 있었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아이가. 근데 그것도 아이가 밥맛 없고 잘 놀지도 않고 어 막 이렇게 살이 빠져요. 보통 아이 아프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러고. 그래 가지고 이상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 피 검사를 했고 바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일단 주치의를 해 놓으면은요 편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요령인데요. 제가 이렇게 덴탈 어시스턴트 때 이걸 다 배우거든요. 환자 받는 그거 받는데 내가 이머전시는 종합병원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얼전시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I'm a urgency 그러면 이머전시는 아닌데 "나 정말, 정말 급하다. 꼭 패밀리 닥터를 봐야 된다." 이러잖아요. 당일날 해 줘요. 저는 당일날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왜냐 한 2-3 일은 기다려요. 늦으면 1 주일을 기다려요. 근데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. 빨리 받고 싶어. 그리고 저는 인제 배웠으니까 얼전시라 그러면은 하루 중에 얼전시가 한 타임이 꼭꼭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걸 활용을 안 해요. 그래 가지고 그 얼전시를 해 가지고 가면은 왜냐면 그리고 보통은 인제 저는 또 병원 가면 또 약간 요령이 있어요. 이게 좀 해쓱해 가지고 입술도 안 바르고 약간 이게 필요해요. 왜냐 아픈 사람이 화장 쫙 하고 입술 바르고 가면요. 이걸 아셔야 돼요. 의사들은요. 일단 안색을 보고요. 환자의 말에 의해서 보통 반은 이렇게 체크를 해요. 그다음에는 인제 아는 지식과 이 장비 기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오진율이 많아요. 의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. 환자가 자기 표현을 잘해야 돼요. 어디가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거 영어가 안 되니까 대충 그냥 여기가 좀 그런 것 같다." 그러면 "어떻게 아프냐?" 그러면은 이 표현이 안 돼. 그래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가슴 다 찍어 보고 여기 자궁도 다 찍어 보고 그러니까 쪼끔씩 다 뭐가 있었어요 또. 그러니까 큰 거는 아닌데 이게 진행하면 안 좋을 것 같은 거였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건강관리를 해 가지고 막 이 캐나다 전체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약초 캐 먹고 나물 캐 먹고 버섯 캐 먹고 제가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.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산야초를 다 할 거예요.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. 근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했고요. 그래서 인제 이제 제 지인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아파서 죽어요. 근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.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제 의학용어를 다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"안 된다." 왜냐면 맨날 아프대. 이제 40 대 50대 오시는 언니도 인제 거의 다 많이 아파. 그러면은 내가 가서 가 보자." 그래 갖고 인제 제가 인제 패밀리 닥터를 굉장히 여러 번 해 드렸어요. 그것도 인제 제 패밀리 닥터한테. 왜냐면 여기도요 은근히 웃겨요. 카운터에 가면은 거의 안 해 준다 그래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아는 분이 패밀리 닥터 갔잖아요. 같이 가세요. 저도 그렇게 했어요. 같이 가 갖고 "언니 나 따라와 봐." 그래 가지고 패밀리 닥터 가서 "우리 언니다. 사촌 언니인데 좀 해 주라." 그러니까 "오케이." 근데 카운터에서는 안 된대. 의사가 오케이 해 버리니까 카운터에서 다 해 줘요. 그런 경우 많아요.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그래 가지고 그 언니 이제 배가 너무너무 아파했어요. 일 주일 한 달 됐는데 끙끙끙끙 앓으면서 병원을 안 가서 "언니 왜 안 가세요?" 그랬더니 "야 영어가 돼야지 가지." 그러면 내가 가 주겠다고. "아니야. 그냥 괜찮을 거야." 게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"그러지 말아라.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은 한번 가 보자." 그래 가지고 갔어요. 갔는데 요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심각했나 봐요. 바로 그 패밀리 닥터가 엑스레이는 어디 가서 찍고 CT는 어디 가서 찍고 이걸 다 해 줘요. 바로 그 자리에서. 굉장히 잘해 주거든요.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온다는 이해를 못 하겠어. 그리고
인제 패밀리 닥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어디가 심하게 아프고 그러면은 스페셜 닥터는 바로 스페셜 닥터가 지정해 줘요. 그리고 거기 아니 패밀리 닥터가 스페셜 닥터 해 주고 그 패밀리 닥터 사무실에서 스페셜 닥터도 어포인트먼트 다 해 주더라고요. 그리고 물어봐요.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돼요. "나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라." 그러면은 스페셜 닥터가 여러 명 있어. 그중에서도 나는 또 주로 가까운 데를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멀어도 되냐 그래서 "It's okay. 나 빨리 해 달라." 그래서 그러면은요. 한 달, 두 달 만에 보통 스페셜 닥터 이렇게 받아요. 근데 중병이 아니면은 거의 사실은 별일이 없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 스페셜 닥터에서 가 가지고 저는 그 정보를 다 받아서 인제 뭐 이상은 없었어요. 근데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엑스레이 딱 보더니 이 사람들이요. 찍어 가지고 이상이 있잖아요. 바로 연락 와요. 어 이상이 없으면 한 달, 두 달도 가요. 연락이 안 와. 왜? 그 사람이 패밀리 닥터한테 넣어 주고 패밀리 닥터도 "어 이상 없네." 이런 거야. 근데요. 패밀리 닥터하고 갔는데 스페셜 닥터에 갔는데 이상이 연락이 바로 온다. 그럼 뭐가 보였어. 그러니까 빨리 연락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야. 그래서 그 연락 받고 이제 패밀리 닥터한테 가요. 스페셜 닥터 바로 안 갑니다. 그럼 패밀리 닥터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.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혹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뛸래 이제 조직 검사 들어가잖아요. 인제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래요. 그럼 조직 검사 또 해요. 뭐 하여튼 2주 만에 거의 이런 게 1주 만에 이렇게 의사 처리로 돼요. 일단은 뭐가 발견되면 그럽니다. 진짜 좋죠. 제가 그 공짜로 받은 거 돈으로 한 사람은 몇 천만 원 나왔을 거예요. 공짜니까 더 받긴 받았지만. 그래 가지고 그 레터를 이제 어디 가서 스페셜 닥터 만나고 이런 거 이제 다 가르쳐 줘요. 다시 "네가 지금 혹이 있다. 그래서 너 뛸래?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 볼래?" 왜냐면 갱년기 때 많이 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어 지켜보겠다 그랬어요. 일단은 조직 검사는 끝났고 조직 검사도 이상은 없지만 이게 네가 찝찝하고 걱정이 되면 띄워 줄 수도 있다. 근데 이 선택은 너한테 달렸다 그래요. 그래서 나는 일단 두고 보자 그랬어요. 그리고 대신에 내가 몸에 안 좋은 혹들 있잖아요. 이건 잘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기름기 먹고요. 뭐 우유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단 거 초콜릿 먹고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. 그거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나중에 혹 커집니다, 무럭도. 그래서 저는 그걸 이게 공부를 좀 했잖아요. 왜냐면 그 의료를 그 덴털 어시스턴트도 다 배워요,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. 그 담배 피우면 왜 안 좋고 술 먹으면 왜 안 좋고 이런 게 다 배우기 때문에 몸의 기본적인 혈액순환 이런 걸 다 배우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것만 그때도 먹여 주기 시작해서 사실은 저는 거의 없어졌어요. 기 이것도 기적이죠.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면 저기 말을 하게 되잖아요. 자꾸 제가 말을 했어요. "병원 가 봐라, 가 봐라." 그 이민 오신 분들이 영어도 안 되지만 진짜 말 안 들어요. 몸이 안 좋아서 "내가 가줄 테니까 패밀리 닥터 내 패밀리 닥터 가자. 내가 해 주마." 그랬는데도 바빠서 못 가. 일 때문에 못 가 이거는. 제가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전에 안타까운 사연.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. 이제 어떻게 안 간다는데 내가 끄집고 갈 거야 어쩔 거야. 뭐 옆집인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 가지고 이분도 결국에는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 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제 영어가 안 돼. 그니까 어느 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. 한국에 갔다고. 그러면은요. 여기서 인제 그러니까 응급실 가고 이제 병원 갔는데 이게 늦었다. 그치만 원하면 이제 수술해 주겠다고 인제 하려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야지.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몸을 꾸고 한국을 갔어요. 그러면 한국을 가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. 6 개월 만에 갔대요. 그러니까 한국이나 여기나 평소 관리를 안 하고 닥터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겁을 먹잖아요. 그럼 똑같아요. 이게 답이 없어. 그니까 병원 안 가고 버티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. 그러니까 안 아플 때 미리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내가 몸의 증상을 쪼끔 안 좋으시거든 과장해서 혈색 그냥 아픈 표정 그대로 하고 그냥 의사들은요 "Are you okay? Are you okay?" 이게 달려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대충 이상 없으면 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아. 아프면 거기다 쪼끔 더 과장해서 엄살도 부리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절대 이런 일 없거든요.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게 뭐 공짜잖아요. 그리고 저 아는 그 아들 그 백혈병 걸린 그 자매님은요.
나중에 그 입원해서 아이가 다 치료받고 간병인까지 다 대줘요. 그러니까 가족이 24시간 안 매달려요 여기는. 병원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진짜. 너무너무 감동 먹어 가지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받고 병원 혜택 받은 사람 있잖아요. 뿅 갑니다 진짜. 근데 그런 분은 조용하고 왜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저도 진짜 혜택 많이 받았어요. 우리 딸이 세금을 지금 엄청 내거든요. 연봉이 높은데 세상에 내가 워낙 병원을 잘 활용하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? 엄마가 활용해서 자기는 기쁘대요. 왜냐 저는 인컴이 별로 없고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내는 게 없어요 세금이. 근데 병원은 엄청 활용을 잘해. 그러니까 우리 딸은 엄마가 덕분에 써줘서 감사하대요. 그래서 그게 억울하지 않대요 세금 많이 내도. 여기 이 나라 그래요. 여러분들 와서 돈 많이 벌잖아요. 세금으로 다 나가서 우리 같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 다 걷어 먹이고 치료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다 그 캐나다가 전체가 공짜가 아니에요. 지금 밴쿠버는 임금에 따라서 35불 뭐 70불 이 정도 이렇게 내는 집 많거든요. 전에는 밴쿠버 더 비쌌어요. 막 100 불 몇백 불 내는 데도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었어요.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바뀌잖아요.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또 뭐 아예 없앤다는 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캐나다가 거의 의료는 공짜인데 완전 공짜 아닙니다.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약값은 대신에 비싸니까 고질병 있는 분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 괜찮고요.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라든가 그런 걸로 적기거나 이렇게 좀 살짝 삐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아픈데 만약에 또 부러졌다 이러면은 또 스포츠 전문 하스피들도 있어요. 물론 이게 응급실 그 종합병원에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병원들에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오시면은 이렇게 정말 패밀리 닥터 그다음에 이렇게 종합병원도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만나는 걸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만나러 가야 돼요.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정말 힘들고 아플 때 한국 바로 갑니다. 비행기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저 한국 가서도 한번 진료 받아 봤거든요. 왜냐면 확인하려고. 여기서 내 몸을 체크를 다 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왜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불신이 많이 들어오면은요 저도 의심을 가잖아요. 그래서 '이게 정말 한국하고 똑같은가?' 그래서 한국 가서 받아 봤거든요. 똑같아요. 훨씬 잘 안 보던데요.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느리고 천천히 하는 대신에 꼼꼼하게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 철저하게 잘합니다. 막 빨리 이게 없어요.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의사들도 뭐 그 페이로 받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페셜 닥터가 3 명인가 돼요. 4 명이 됐나? 어. 근데 인제는 잘 안 가죠. 뭐 예 네 그 관절이 나가잖아요. 인제 그러니까 또 관절 스페셜 닥터도 있고요. 그 의사한테 저는 그리고 의사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. "나 아무래도 이상이 있으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고 싶다." 물어보거든요.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의사가 몰라요. 의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할게요. 그니까 항상 내가 "안 돼. 이거 고관절이 영이 이상해. 이거 찍어 봐야 되겠다. 나 골다공증 온 것 같다. 찍어 봐야겠다." 그러면은요 물론 50세 넘으면 무조건 찍어 주는데 그전에도 만약에 내가 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해 줘요 사실은. 그냥 이렇게 "넘어졌다." 그러세요. 넘어졌는데 영 이상하다고. 저는 아닌 것도 산에 갔다가 이 무릎이 쪼끔 이렇게 아픈 것도 큰일 난 줄 알고 저기 병원 응급실을 갔거든요. 우리 딸이 맨날 야단치잖아요. 왜냐면 큰 병 오면은 고생하니까 그게 싫어서 제가 악착같이 챙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미리미리 하는 거. 뭐든지 이민, 영어 뭐든 거 패밀리 닥터 오는 것도 와서 미리미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플 것도 안 아파. 안전하니까. 그래서 꼭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의료 그 책에 뭐 앞으로는 그 거의 다 공짜가 될 거예요. 공짜인데다가 수술비 다 공짜. 쪼끔만 무슨 그때 아는 분 언니도 그 담석 발견돼 갖고 그것도 다 공짜. 다 공짜로요. 이렇게 수술 받아 가지고 다 살아나서요. 제 주변에서 늦어서 그 갑자기 진료 못 받아서 사망한 사람 없어요. 어떤 사람이었냐면요.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갖고 막 가라 그랬는데 일하느라고 바빠 갖고 못 가. 그래 갖고 무서워서 안 가. 그리고 영어가 안 돼서 안 가. 이래 갖고 시기를 놓쳤어. 그런 분들은요. 수술 합디다 하기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사실은 뭐 그렇게 느려서 진료 못 받아서 그 느린 이유가 있어요.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느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이렇게 잘 간파를 해야 돼요. 근데 어쨌든 이게 진료를 받고 이게 패밀리 닥터가 있으면 스페셜 닥터 만나서 훨씬 잘 그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. 혹시 인제 제가 또 추가로
그 의료 시스템 변화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계속 영상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. 걱정 마시고 의료 걱정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애인이 있거나 고질병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잘 챙겨요. 약 안 먹는다고 전화 오고요. 약 먹으라고 전화 오고요. 얼마나 관리 철저하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실예를 보시면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. 즐겁고 신나게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건강하세요.